네, 이거는 교과 외지만 외우고 있어 달라고 했어요. 뭐라 했냐면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 r 제곱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는 똑같아. 되니? 여기도 똑같아. r 제곱이야. 근데 이러한 부등식을 따를 때랑 이러한 부등식을 따를 때가 다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뭐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x, y가 원 위의 점. 위의 점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요거 여기 원 위의 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x, y는 뭐다? 원 내부점. 쌤 이거 헷갈려요. 부등호 방향. 중심 넣으면 할 수 있잖아. 중심 넣으면 뭐가 되니? 0대까지 잡으면 0은 알제곱보다 작잖아. 중심은 내부에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부. 중심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x, y는 원 외부점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구해서 A 대입하면 끝 아닌가요? 일단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됐습니까? 참고로 원의를 수학 용어로는 사실 경계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경계라는 용어를 잘 안 써서 내가 항상 뭐다 우리는 어떤 도형이 있다면 내부 외부 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지? 잠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라는 점을 봤더니 Y좌표가 루트 3이래요. X좌표는 암산할 수 있겠지. 로그 A의 루트 3이가 안 되면 수학 포기하셔야겠죠. 그래서 X좌표는 로그 A의 루트 3입니다. 알겠지? 안 되는 사람 없죠? 아, 적어줘. 자, AX제곱이 루트 3이에요. 로그 정의를 씁니다. 로그 정의가 뭐야? X는 미친 그대로니까 A가 되고 루트 3이다. 됐죠? 이건 알 거라고 믿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뭐야? 0,0이랑 4,0이라고. 얘도 사실은 너희가 공수2를 열심히 했으면 한 줄 만에 식 세울 수 있고 열심히 안 했으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는 풀이 먼저 보여줄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지름의 중점이 중심이 되니까 중심 좌표가 2,0 됩니다. 0,0과 4,0.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지름의 끝과 중심을 이은 거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원방정식이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점을 넣었을 때 뭐다? 내부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루트 3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 넣으면 3 그 다음 뭐다? 4보다 작다 하면 뭐다? 내부다. 됐습니까? 그러면 3 넘겨주면 1이고 요거 공식으로 풀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나오죠. 로그 a의 루트 3 빼기 2 1 그 양변에 2 더해주고 a가 1보다 크니까 밑을 a를 취했을 때 증가함수라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1제곱 한 번 적어줄게. 원래 이런 건 안 적어야 되지만 그래서 뭐다? a 루트 3 a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거죠. 맞죠? 자, 이쪽은 풀면 양변 3분의 1제곱 해주면 3의 6분의 1제곱 됩니다. 그래서 뭐다? 3의 6분의 1제곱보다는 a가 크고 a는 루트 3보다 작다. 뭐 이거 두 개 예쁜 모양 맞추려면 여기 6제곱근 3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a 값의 범위가 됩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는 말은 자체 방식을 구해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원위의 점, 자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둡니다. 그래서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름을 잡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b고 여기가 뭐다? c, d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름이란 단어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지름에 대한 원조각은 90도. 그러니까 즉 얘랑 뭐다? 직각이라고. 물론 기울기가 존재 안 하는 상황도 있어요. 기울기가 0과 기울기가 수직접선인 것도 있지만 무시하고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를 쓰면 아까 그 방정식이 유도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기울기 구하면 뭐가 되지 얘들아?
x-a 분의 y-b 곱하기 x-c 분의 y-d는 -1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거 곱해주고 넘기면 아까 그 식 나오죠 맞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x-a, x-c, y-b, y-d는 0 나옵니다 알겠지? 요게 뭐다? 지름의 양끝이 원입니다 알겠지? 너희가 볼 때는 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푸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기하 어차피 너네 배울 거 아니야? 기하에서 이게 나와요 이 공식이 기하에서 또 원을 한 번 더 배운단 말이야 너희가 평면에서의 원의 방정식 벡터로 표현할 때 그때 요 공식을 요거랑 유사한 기울기곱 마이너스 대신에 이제 내적이 0이다 해가지고 이 공식을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투엔 이 공식이 안 실려져 있죠 문제집에 실려져 있거든 1등급 수학이 내건데 근데 이제 기하 교과서에서는 어차피 실려져 있는 거야 외우면 좋잖아 됐습니다 외우면 얼마나 쉬워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조실에 그에게 있는 0이라는 거 알제곱이 아니라 됐습니다 우리는 지수로그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항상 부등식부터 풀면 안 된다 했어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먼저 해야 된다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했다면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지수로그는 무조건 항상 뭐다?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그러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케이스 분류를 하는 기준은 밑이라고 밑 그럼 이 gx라고 하는 얘의 함수값이 1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해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쌤 저는 그 나눠서 틀렸어요. 한 사람은 밑조건, 진수조건은 안 한 거겠지. 그래서 일단 밑조건부터 할게. 밑조건은 뭐야? 1이 아닌 양수니까 뭐다?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x 빨간색이 0과 1 사이래 y값이 0이 여기고 1이 여기니까 1과 5 사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1에서 5가 나오게 되고 1보다 크다라는 말은 5보다 크다는 거죠 함수값이 맞죠? 그래서 5보다 크다 요게 뭐다? 밑조건이 돼요 그 다음 이제 진수조건으로 갈게요 진수조건은 항상 양수잖아 맞아? 그래서 fx가 양수가 됩니다 fx는 노란색이잖아 노란색 양수된 거는 4보다 작거나 7보다 크거나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4보다 작거나 7보다 크거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합쳐서 로그의 정의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만족하는 범위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구해주세요 구하면 1부터 4까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크고 7보다 크니까 7보다 크다가 됩니다 일단 이까지는 해놓고 부등식을 풀자 부등식부터 풀지 말고 알겠죠? 왜냐면 서술형 했을 때 너네가 이걸 까먹어 근데 이거부터 했어 그러면 부정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걸 까먹다 해도 근데 이거부터 안 하면 아예 통으로 다 사라지게 된단다 그랬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풀 건데 뭐라고?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뭐다? 밑이 gx이기 때문에 이때가 감소함수 되는 범위고요 이때가 증가함수 될 때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1에서 5인데 요 범위죠 그래서 첫 번째 1에서 4 사이의 범위에서 를 풀 거고요 이때는 무슨 함수라고? 감소함수라고 저 함수가 그 다음에 7보다 클 때는 요때에 들어가니까 뭐다? 증가함수일 때가 된다고 답지랑 풀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답지는 아마 1에서 5, 5보다 크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엔드 해놓고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더 쉽게 풀려져요 알겠죠? 자 여튼 그래서 뭐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뭐다? 밑을 gx 감소함수니까 밑을 gx 취해지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때는 fx가 작거나 같다 gx가 나오고 부등식 여기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대로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fx가 gx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fx가 작은 거 뭐? 노란색이 작은 거는 2부터 10까지가 돼요 그래서 2부터 10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반대니까 뭐가 되니? 2이야 7 이상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뭐 해야 돼? 7 이상 10. 10. 10이 어디서 나왔지? 10.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거 두 개 엔드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이거 두 개 엔드에서 마무리 지어줘서 케이스 분류니까 OR로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그러면 엔드 해주면 2 이상 4 미만. 그다음 또는 그다음 뭐야? 2에서 7이 1보다 주고 안 되니까 7보다 큰 10 이상. 그래서 x가 10 이상. 해서 요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순서랑 맞나요 다? 뭐야? p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예요, 맞아? 그래서 이 함수는 감소함수예요. 전체 감소함수라는 게 아니야. 요것만 감소함수야. 그러면 양변의 밑을 p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맞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 얘가 뭐다? p의 0제곱 뭐가 되니? 1보다 작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묻는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 음수를 갈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얘들아? 진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진수 조건은 뭐야? 뭘 x를 넣던 간에 이게 늘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맞나? 근데 뭐 살짝 뭐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일단 해봐. 그러면 뭐죠? 이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가 항상 양수가 나와진다고. 음수 다음에 로그가 정의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4p가 음수가 나와서 0과 4 사이니까 이래서 내가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 0과 1 사이에서 이미. 그래서 아까 내가 멍거멍거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나오는데 이미 범위가 저거라서 조건이 더 작은 범위라서 사실은 이건 안 해도 답이 영향을 안 주는 거 같네요.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아까 멍거린 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x 플러스 p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되는데 얘는 0 되는 거가 마 p 더하기 1이고 얘는 0 되는 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얘들아 p가 0과 1 사이라면 p가 0과 1 사이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0, 1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니까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네.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p 이게 답 아니야? 맞아요. 이런 거 왜 질문해? 문자의 문자 제곱이다 맞아? 문자의 문자 제곱이면 양변 로그 취하는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마인드가 뭐라고? 숫자가 아니야 a 같은 게 아니라 x로 돼 있는 게 문자야. 그래서 여기 있으면 양변 로그 밑은 문제에 주어진 걸로. 여기는 밑이 상위 로그니까 상위 로그로 하면 돼요. 그러면 상위 로그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여기다가 로그 씌우면 로그 x의 전체 제곱된다는 거는 알 거 아니야. 그건 모르면 진짜 대서 안 배운 거야. 그건 알겠지? 그래서 뭐다? 로그 x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는 a가 내려오게 되고 로그 100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x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 얘들아. 알겠지? 너네 RPM이랑 개념 때 천천히 거야. 그 다음에 x가 양수라는 말은 당연히 로그 정의어 때문에 양수인 거고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t는 실수 전체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t 제곱 빼기 at 빼기 2a가 양수가 된다고.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음수로 마무리 지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다. 그래서 뭐냐? 마팔에서 0 사이다. 그래서 끝내면 돼요. 이거 질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개념 프린트들 RTM들 뭐 수십 문제 너희가 있었으니까. 제 개념 프린트가 다 5문제 있었을걸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t도 범위 나오는 걸로. 아까 치환해달래.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 치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 원방인지 맞아? 그 다음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x랑 y는 로그 함수의 치역이라서 대문자 xy 뭐다? 실수 전체가 돼요. 그래서 xy는 실수입니다. 양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이 한 바퀴 다 채워진다라는 거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뭐야?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하는 거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 맞지? 원으로 해석하던가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쓰던가. 아 저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 2루트 2 원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야? 얘를 는 K라고 잡으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라고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니까 뭐야? 교점 가질 때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라고. 이거는 점집거 쓰는 게 아니랬어요. 기울기 일자리는 1대1 루트 2만 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다? 반지름이 2루트 2네?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2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몇이 되니? 4가 된다고. 그러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된다고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k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어차피 이건 풀어봤자 여전히 똑같은 범위가 나오니까 1번 답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쌤 저는 원방으로 해석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면 뭐야? 2차식과 1차식이고 여튼 빼기도 합으로 본다면 x 더하기 마이너스 y니까 뭐다? 코시의 형태라고요. 그러면 코시-슈바르트를 쓰면 뭐야? 괄호 괄호의 제곱이고 2차식은 여기다 적는 거고 1차식은 여기다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빈칸 채우기 하면 된다 맞죠? 요거 제곱하면 x제곱인데 x제곱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0이 아니라 1 쓰는 거예요. 제곱하면 y제곱이니까 여기도 뭐다? 1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코시.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8이고 요 값은 2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 줄 컷이죠? 마사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나중에 말했지만 우리 개념 프린트에서 했거든요. 그 삼각함수 시작선의 삼각비시마 삼각비시마에서 뭐 했냐면 이 풀이가 훨씬 좋다고 했어요. 원방 풀이가. 이유가 뭐냐면 대분자 xy가 범위가 있었다면 이 풀이는 못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져.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의 교점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이게 더 일반적인 풀이법이라 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고난도로 가면 갈수록 이 풀이로 가야 되고 그 대신 범위 넓이가 구해야 되고 얘는 전체 범위일 때만 쓸 수 있는 풀이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향껏 하시면 되고 쌤 저는 이거 두 개 다 안 썼는데요. 해도 풀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 y는 x 빼기 k를 여기다 대입하면 대분자 x가 실수니까 2차 방식 실근 것이다. 3배수 영역 쓰면 또 동일하게 이 범위가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근데 나는 왜 등호가 어디 갔니? 됐습니까? 풀이 총 3가지예요. 2차 방정식 3배식이 0 이상 실근까지 조건 그 다음 원방과 직선을 해서 코시 3가지 다 기억해 주세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1번. 자, 2번은 얘를 구해달래. 그래서 나는 이거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잠깐 로그를 붙여서 로그 y분의 x의 범위를 구한 뒤 그 다음에 y분의 x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알겠지? 했던 거죠? 기억나나요 이제? 그치? 됐을까요? 그러면 뭐야? 얘는 뭐가 되니? 대문자 x 빼기 y 아니야? 이미 얘가 대문자 x 빼기 y 범위 구했잖아. 마사부터 4까지라고. 그래서 뭐다? 아 대문자 x 빼기 y가 로그 2의 y분의 x고 걔가 마사부터 4까지였다고. 그래서 뭐 하자고? 밑을 2를 취하자고. 증가함수니까 부동방향 안 바뀐다고. 그러면 2번 답은 16분의 1 y분의 x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번 문제 너무 힘들다. 1번 문제 없어야 돼. 2번 문제만 다이렉트 나와야 돼. 됐을까요? 문자의 문자 제곱 맞아요? 네. 문자의 문자 제곱과 양배 상로그에 취하면 돼요. 취하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y가 되고 는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맞아? 네. 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 문제도 풀어봤던 거예요. 개념 프린트 있던 거예요. 얘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다? 로그 xy의 범위를 구해요. 얘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뭐다? x 곱하기 y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얘들아 마플 시너지나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알겠지? 알펜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잖아. 됐니? 그래서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된다고. 물론 똑똑하면 치환 안 해도 돼. 알겠죠? 근데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치환을 쓰는 거 뿐이고 치환이 필수는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현재 문제의 조건이 얘들아 뭐야? x 곱하기 y가 1이다. 그 다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답은 아니지만 범위는 x 더하기 y의 범위라고. 됐습니까? 됐니? 근데 여기서는 산술기한을 쓰면 조금 곤란해요. 물론 산술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 수업 시간에 했는데 결국 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야? 이거 보자마자 또 해석 못하면 또 곤란하다. 곱이 일정한의 유리함수야. y는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 알겠지? 왜냐면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잖아. 하나 0이면 우변이 0대 되니까. 그래서 유리함수로 번역하면 돼요. 그 다음 xy가 양수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대문자 xy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잘리는 거 없이 그냥 풀로 다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대문자 x축이랑 대문자 y축 그려주면 y는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 다음에 뭐야? 얘도 뭐 하면 된다고? 는 k 잡아달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된다고. 교점이 존재해야 돼. 뭐야? 접할 때부터 접할 때까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외우고 있는 거야. 무엇을 외우고 있니? 석호야. 유리함수는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이 있는데 선대칭성이 뭐였지? 점교 지나면서 기울기 뿔마 1짜리 직선이라고. 그래서 기울기 뿔마 1이 나왔다고. 정확하게 뭐다? 이거 판별식 안 해도 요 직선이 뭐가 된다고? y는 x가 된다고요. 왜?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니까. 됐니? 이까지 얘네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 두 개 교점 못 구하니? 바로 1,1인 거는 그냥 뇌가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점대 특성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뭐라고? 여기 다 45도라고. 45도 1대1 때부터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야 얘들아?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초록색이 몇이야? 루트 2 되는 거 맞나요? 맞니? 그러면 뭐야? 여기도 직각이고 45도인데 1대1 때 루트 2니까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에서 전체승 때문에 2까지가 된다고. 얘들아 교점이 존재하려면 직선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돼. 알겠지? 정신이 나갔군요. 맞죠? 교점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거나가 돼요. 알겠죠? 쏘리. 그러면 k가 아까 뭐라고 얘들아? k가 요거, 요게 이거, 이게 이거. 그래서 로그 xy가 마이너스 2 이하거나 로그 xy가 2 이상이거나. 그러면 x 곱하기 y는 100분의 1 이하 또는 xy가 100 이상인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지? 문제에 뭐라 되어 있었어? 양수 조건. 그러면 x 곱하기 y도 양수니까 이거 반드시 붙여줘야지. 정답 처리. 안 붙이면 감점 처리. 자, 그래서 저라면 사실 이렇게 안 풀어요. 이거 그리시면 아깝잖아 사실은. 그냥 뭐야? 합곱이잖아. 합이랑 곱이니까 뭐야? 산술기하지. 그럼 산술기는 어떻게 쓸 거냐? 첫 번째 xy가 양수일 때 되니? 그 다음에 xy가 둘 다 음수일 때 쌤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때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 1이라는 말은 양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부호가 다르면 쓸 수 없습니다. 산술기하를. 부호가 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y가 양수일 때는 뭐 하면 돼 얘들아? x 더하기 y는 산술기한 때문에 2루트 xy 이렇게 나온다고. 맞니? 그러면 x 더하기 y는 몇 이상이 돼요?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x랑 y가 음수라는 말은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가 양수일 때가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에 대해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쓴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되고 여튼 얘도 2니까 뭐야?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이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이하거나 x 더하기 y가 2 이상이 돼가지고 똑같이 풀면 돼요. 됐니? 네. 민호야? 왜요? 한 번만 더 질문할게. 이것도 내가 멍청하다고 했거든 사실은. 그래요? 더 빠르게 해도 돼 한술기야를. 근데 한술기가 두 번 쓰기가 싫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된대 있니? 모르겠네. 절대값으로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마지막 풀이야. 일단은 요거는 알아야 돼. x랑 y가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아는 사실에서 애초에 절대값 x랑 절대값 y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2 이상인 거는 안다고 믿을게. 절대값 x, y 되니까 x, y 1이니까. 됐니? 그러면 뭐라고? 부호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x, y가 둘 다 양수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고 x, y가 둘 다 음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하 똑같이 가면 돼요. 이러면 한 줄만 해도 이제 케이스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3기랑 9시는 좀 가지고 놀아야 돼요. 알겠지? 아무튼 17일 후에 저수량이 처음 저수량 이상이 된대. 그럼 처음 저수량은 우리가 별이라고 세팅을 하자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비 온 날 수를 x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맑은 날은 뭐가 되니? 17일 빼기 x 되는 거 맞나요? 총 17일이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별에다가 뭐야? 비 온 날에는 4% 감소한대. 그러니까 1-100분의 4지. 그래서 얘의 x제곱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미안. 비 온 날은 증가야. 1 더하기 100분의 8. 맑은 날에는 감소를 한대. 그러면 1-100분의 4의 17-x가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얘는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러워? 별에다가 1.08 x 제곱이 되고 이건 뭐니 얘들아? 0.96 17 x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요게 처음 저수량 별 이상이 되게 하는 x 범위 구해달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별은 나누면 1 될 거니까 알 거고 양변 상으로 고치하면 x에다가 로그 1.08 그 다음에 17 x에다가 로그 0.96 그 다음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x 있는 것끼리 묶어준다면 x에다가 로그 1.08 그 다음 빼기 로그 0.96이 되고요. 맞니? 뭐가 좀 이상한데? 이게 음수구나.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 버리면 뭐가 되니? 17에다가 로그 0.96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빼기인가요? 네. 빼기.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1.08이 0.96보다 커서 얘는 양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로그에다가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니까 96분의 108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에다가 얘도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러면 100분의 96이잖아. 그러면 로그 100이 빼기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나요? 맞니? 그 다음에 더 맞죠? 더하기 로그 96 되는 거 맞을까요? 맞습니까? 그럼 계산을 하나씩 합시다. 얘들아 96분의 108이 몇이야? 약분 다 해주고 나면? 8분의 9요. 8분의 9예요? 네. 그 다음 요 96은요? 소인수분해 해주면? 2의 대제곱. 2의 대제곱. 아니 5제곱. 5제곱. 3. 3. 그러면 이제 뭐야? 로그이랑 로그 3 대입하면 끝났죠 맞죠?
그럼 요것만 계산을 하자 하겠지. 오 힘들다. 그러면 2로그 3 0.477 두 배니까 0.953가요? 그 다음 3로그 2 0.903 그 다음 마이너스 없앨게요. 그냥 17이라 했고요. 그래서 2 마이너스로 갈게요. 5로그 2 뭐야? 15.05 1.05인가? 뭐죠? 1.05에 5.5 빼봐. 1.5 영어 아니에요? 뭐라고? 1.5 영어 아니에요? 1.5영어야? 어우 더럽다.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 0.477 힘들다. 계산 좀 해줄 사람. 분모 뭐 나와요? 0.051.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계산해 줄 사람. 2점이 돼요? 1.982. 그러면 쟤는 0.051분의 17 곱하기 2에다가 이거 빼면 0.018 그러면 51분의 17 곱하기 18 17에다가 3 곱하면 51인가요? 그러면 이거 3, 6 되겠다. 그럼 x가 6일 이상이니까 6일 이상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봐봐 a는 몇이야? 2지 네. 밑 같은 게 사라져서 그 다음 얘는 로그 3의 2 뒷변환 공식 로그 2의 3 맞아요? 역수관계 산술기하 되지 왜? 얘네들 다 양수인 거 아니까 그러면 산술기하 때문에 이렇게 1 되는데 잘 들어야 돼 등성조는 이거 두 개 같을 텐데 얘들아 이거 두 개 같다는 보장은 없잖아 1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등호가 빠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2초가가 돼요 얘는 등성조 케이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인 거 알 거고 얘도 2분의 1인 거 아닌가? 여기 몇 되는 거야?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C가 가장 작고 A고 B가 됩니다 그치? 요게 우리 필기에 있던 거예요 B가 등호가 빠지는 이유를 제가 그때도 설명했거든요 자 우리 기억해내야 돼 얘들아 뭐냐면 개념 필기에 이게 있었어요 로그 A의 B가 음수다 로그 A의 B가 양수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 두 개가 같은 범위라면 양수가 나오고 다른 범위라면 음수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라는 말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고 또는 A가 0과 1 사이고 B도 0과 1 사이 증명은 그래프 그려서 보여줬으니까 다시 개념 영상을 보세요 알겠죠? 이건 어차피 외워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다음 음수라는 말은 두 개가 범위 사이즈가 다르다고 A가 1보다 크다면 B는 0과 1 사이가 되고 그다음 또는 뭐다? A가 0과 1 사이라면 뭐다? B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쌤 근데 B는 1 되잖아요 근데 B가 1 되면 뭐가 되지 얘들아? 0이 되는 거죠? 물론 머릿속에 돼 있는 건 A는 1 아닌 양수 그러니까 이 사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됐습니까? 근데 문제 조건이 뭐라 했니? 음수래 뭐다? 아 얘가 두 개가 다르대 그럼 우리는 요때 예시 한번 들어보고 요때 예시 한번 들어봐서 둘 다 만족을 한다면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면 거짓이 되는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예시만 넣어도 돼요 그러면 기억본부터 볼까요? 그래서 1번 케이스라면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고 맞아? 증가함수면 얘들아 B랑 1 중에서 누가 크대 1번 케이스에서 1이 크대 그니까 뭐야? 맞죠? 뭐라고? 1번 케이스라면 Y는 AX 제곱은 증가함수고 그 다음 뭐다? B랑 1 중에서는 1이 크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A의 B제곱보다 A의 1제곱이 크다고 그 다음 2번 케이스도 만족해야지 뭐 완벽하게 찬대요 자, 2번 케이스를 본다면 Y는 AX 제곱은 감소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B랑 1은 1이 더 작대 감소함수니까 뭐가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네 그 반대로 해도 위에 거랑 일치하니까 1번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가 돼요 됐나요? 큰일 났네 17번 공간이 없네 일단 그럼 16번 필기한 다음에
할게 알겠죠? 자 16번 계속 이어서 니은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bx제곱이라는 함수를 볼 겁니다.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따로따로 할 건데 1번 케이스라면 b는 얘는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인데 a랑 1을 대소 비교를 하면 1번 케이스는 a가 1보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a가 1보다 크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니? b의 1제곱과 b의 a제곱 있으면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케이스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y는 bx제곱은 증가함수입니다. 그 다음 a는 이번에는 2번 케이스는 1보다 작대.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여튼 b가 큰 거니까 1번이든 2번이든 니은도 참됩니다. 됐을까요? 자 디귿번으로 가볼게요. 자 디귿번은 1번 케이스부터 본다면 1번은 a가 1보다 크니까 a를 2로 잡아. 됐니? 그 다음에 b는 0과 1 사이니까 2분의 1 잡아. 됐어요? 그러면 a의 b제곱은 루트 2가 되고요. b의 a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됩니다. 누가 더 커요? a의 b제곱이 커요. 그러니까 발레. 끝. 그래서 이게 발레가 되더라. 1번 케이스에서 이미 발레가 나왔더라. 됐나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첫 번째로 볼 거는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얘들아, y는 로그 bx가 증가함수라면, 봐봐, 증가함수라면 x랑 x 플러스 1 중에서 누가 큰 거야? x 플러스 1이 크기 때문에 로그 bx랑 로그 b의 x 플러스 1이 있으면 뭐가 된다? 넘기면 요런 부등식이 나오게 돼서 문제 조건을 성립하게 됩니다. 맞죠? 맞니 안 맞니? 근데 감소함수라면 당연히 이거는 여전히 성립할 거고, 여기가 이제 반대로 나와서 여기가 반대로 나올 거라고,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일단 b는 증가함수니까 1보다 크다. 요거는 됐다고. 됐어요? 됐니? 그 다음에 같은 논리,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당연히 a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a도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제? 기울기로 볼까? 봐봐, 둘 다 증가함수, 로그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느 게 로그 AX고 어느 게 로그 BX인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됐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번역할 거냐? 여기를 이렇게 적어버릴래. 됐니?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버릴래.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니? x, 로그 ax와 x 플러스 1, 로그 ax 플러스 1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 됐니?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어요. x. 여기 어딘가에 x 플러스 1이 있다고. 됐니?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가 요거고, 됐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기울기가 이거라고. 이게 뭐지? 됐니? 점점 폭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넓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안다고. 폭이 증가한다는 말은
기울기 입장에서 이 기울기가 큰 거고 이 기울기가 작은 거가 된다고. 됐니? 자, 기울기가 작은 게 B래 B. 그러니까 뭐야? 얘가 로그 BX가 되는 거고 얘가 로그 뭐가 되는 거야? AX가 되는 거라고. 됐니? 자, AB 대소 비교는 뭐야? 1 넣으면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가 1이야. 그러면 1,1이 여기 있어서 여기 y는 1을 그어버리면 됐니? 초록색이랑 만나는 게 B래. 초록색이 B래. 됐습니까? 그 다음 파란색이랑 만나는 게 뭐래? A래. 그럼 대소 비교 끝났죠? 1, A, B 이렇게 나옵니다. 됐을까요? 앞뒤는 이렇게 달래. 뭐냐면 이거를 로그 성질 써가지고 로그 A의 X분의 X 플러스 1 요거랑 얘도 똑같이 로그 B의 X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X 플러스 1이 똑같은 숫자니까 이걸 실어주재. 현재 지금 이러한 대소관계를 갖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야? 그냥 똑같이 보는 거. 이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본다면 하나의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가 이렇게 1보다 큰 건 우리가 아니까 또 하나의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맞니? 맞아요? 근데 이제 뭐다? C라는 숫자를 넣을 건데 당연히 뭐야? 1보다 크게. 잠깐만. 그거 있어야 되는데? 진수 조건 때문에 이게 양수라는 보장이 있고 진수 조건 때문에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라는 거 내가 알아냈다면 뭐야? 이 숫자는 뭐보다 커요? 1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고. 그래서 뭐야? 이쪽에 C가 있다고. 됐니? 근데 C를 넣었을 때가 누가 크대? A 넣었을 때가 크대.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A의 X가 되고 B 넣을 때가 작대. 그러면 로그 B의 X가 됩니다. 똑같이 이제 뭐다? 1 넣어버리면 뭐다? 여기가 A 여기가 B 해서 1AB. 그러니까 기울기로 번역하냐고 함수값으로 박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없으면 이쪽이라면 교차되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다 알고 하셔야 돼요. 대충 하지 말고. 됐습니까? 자, 바로 시험 칠게요.